한서진은 창가에 서서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그려내는 긴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였지만 요즘 들어 거울 속 자신의 눈가에서 미세한 주름을 발견할 때마다 시간의 무게를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도 늦겠네요. 서진은 휴대폰 화면의 시계를 확인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강도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출판사 에디터로 일하는 서진 역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적어도 집에 돌아갈 시간 정도는 남편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배려마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28배 만나 30에 결혼식을 올렸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사람 모두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도연은 퇴근길에 꽃이라도 한 송이 사들고 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로맨틱한 제스처는 물론이고 간단한 안부 인사조차 뜸해졌습니다. 서진아, 저녁 준비는 했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자가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단아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는 말자는 서진이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큼이나 위엄 있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곧 차려드릴게요. 서진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동거 생활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오히려 집안일을 도와주며 살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서진 역시 출판사 일이 바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집안을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서진은 문득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서진과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외출을 하자고 제안해도 쉬고 싶다며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도연은 별일 없어. 그냥 몸이 좀 무거워서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권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부부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무료함 정도로 여겼습니다. 저녁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도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도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맞았지만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많이 힘들었죠? 서진이 남편의 코트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조금. 도연은 간단하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도연은 무심하게 젓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많이 야위었구나. 말자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밤마다 도연이가 내 허리 주물러 주느라 힘들 거야. 말자의 말에 서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무심히 던진 한마디였지만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허리를 주물러 준다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효자인 도연이 연로한 어머니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진의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미세한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그래도 도연이가 잘 챙겨줘서 다행이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진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서진은 자신의 이상한 감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이었을까요? 남편이 자신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처럼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도연이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 간단한 대화라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이런 이상한 기분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조용히 시작된 균열의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진은 주말 오후를 침실 정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옷장을 정리해야 했고 남편의 서랍장도 함께 손을 봐야 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말자는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물건들을 꺼내다가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신혼 초에 사용하던 지갑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랍 속에서 잊혀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겠네. 서진은 지갑을 열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몇 장과 퇴색한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납칸을 열었을 때 서진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성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윤말자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의 소년은 어린 시절의 도연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모자, 사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 친밀함이 단순한 가족의 정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말자의 손은 도연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도연 역시 어머니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이 많은 모자지.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말자의 눈빛에는 모성애를 넘어선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뭐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도연의 목소리에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방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남편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 서랍 정리하고 있어요. 이 지갑. 서진은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어릴 때 찍은 사진이네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경직됐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사진을 서진의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남의 물건이라니요? 당신 지갑인데요. 서진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물어보고 해야지. 도연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참 예뻐요.
어머님이 정말 젊고 아름다우셨네요. 서진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도연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야. 별거 아니야. 언제 찍은 거예요? 기억 안 나. 오래됐어. 도연은 지갑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은 침실에서 방금 전의 상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단순한 가족 사진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도연의 밥그릇에 국을 부어주는 모습, 도연이 어머니 앞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놓아드리는 모습. 예전에는 단순히 효성스러운 아들과 자상한 어머니로만 보였던 장면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아, 입맛이 없니? 평소보다 적게 먹네. 말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각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서진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은 말자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어머니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쳤습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친밀함이 사진 속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깨 좀 안 아프세요? 응, 도연이가 주물러줘서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진은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님과 어릴 때부터 많이 친하셨죠? 갑자기 왜? 그냥 오늘 사진 보니까 정말 가깝게 지내신 것 같아서요. 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날 키워주신 분이야. 당연히 각별하지. 그래도 뭔가 특별해 보여요. 뭐가 특별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부러워서요. 저는 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운 적이 없어서요. 서진은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거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서진아. 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두 사람이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제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 오빠 어릴 때 정말 말 잘 들었나 봐요. 그럼 우리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항상 내 말을 잘 들었지. 말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진에서도 그게 느껴져요. 정말 다정해 보이던데요. 사진? 말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어제 서랍 정리하다가 본 흑백 사진이요. 어머님과 도연 오빠가 팔짱 끼고 찍은. 아, 그 사진.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야. 별거 아니야. 서진은 말자의 반응에서도 도연과 같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가족 사진이라면 왜 모두가 그렇게 어색해 할까요?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의 도연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서진이 얕은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났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서진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화장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어디 간 걸까요? 서진은 계단을 내려가 1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실과 부엌도 조용했습니다. 그때 말자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서진의 귀에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다른 종류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억눌린 신음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말자가 아픈 건 아닐까요?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평소에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이 집에 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방문을 잠근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도연의 향수 냄새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사용하는 특유의 향이었습니다. 설마,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하지만 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상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에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히 2층으로 올라간 서진은 침실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도연의 숨소리가 곧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그 밤 서진은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어떻게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자는 언제나처럼 아침 준비를 도와주었고 도연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어머님, 밤에 괜찮으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말자의 표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 텔레비전 소리였나 보구나.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봤어.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말자의 방에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서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를 검토하다가도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거야. 분명히 착각이야. 서진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향수 냄새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잠그지 않던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서진은 마음을 정리하려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 가정만으로도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닐까요?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말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서진이 인사를 하자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오늘 좀 늦었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연의 표정, 말자의 움직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까지도. 저녁 식사 중에 서진은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대화, 평소와 같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젯밤의 기억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연아, 요즘 잠이 좀 안 오니? 말자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이것도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연기는 아닐까요? 그날 밤 서진은 일부러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연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잠들었고 밤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났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자신이 착각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잠에서 깨어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는 또다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번에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진실이 무엇이든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말자의 방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출장을 떠났고 말자는 오래된 친구와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후 2시 집에는 서진 혼자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1층 말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돈된 방 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옷장, 작은 서랍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진은 화장대 서랍부터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화장품들과 액세서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옷장도 살펴보았지만 평범한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을 때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으로 묶여 있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진은 편지 묶음을 꺼내 리본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아, 널 처음 품에 안은 그날 이후 난 다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 넌 내 인생의 전부야. 편지는 말자의 손글씨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15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사랑에 무슨 규칙이 있겠니? 너는 내가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자 간의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비교적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서진이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사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서진은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급히 편지들을 주워 담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 통은 손에 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말자, 서진아? 왜 내 방에서 나와? 서진은 말자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서진 청소를 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말자 고마워. 그런데 급한 일이 있었니? 얼굴이 창백해 보여.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화끈거렸습니다. 저녁에 도연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 서진은 편지를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그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말자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니?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난 보육원에서 자랐어. 8살 때 어머니가 날 데려가셨지.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당시 25살이었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날 안아준 여인이었어.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었어. 어머니는 정말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하지만 이 편지들은 일반적인 모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도대체 뭐였어요? 넌 내 아내야. 하지만 어머님은 뭐예요? 당신에게 어머님은 뭔가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이 전부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말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간 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야기 좀 해요. 말자는 서진의 표정을 보더니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한테 들었구나. 네. 편지도 봤어요. 말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해하려고 해요. 설명해 주세요. 도연이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아들이기 전에.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집에 여자가 둘이면 결국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넌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야.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 그 대화 이후 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과의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진실을 모두 털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도연과의 마지막 대화를 시도할지 아니면 그냥 떠날지를 놓고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서진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연이 퇴근한 후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요. 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어차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과 말자는 조용히 서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들 때문에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진아,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들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집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맞아요. 한 집에 여자가 둘이면 결국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죠. 그런데 저는 손님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너를 내쫓으려는 건 아니었어.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도 편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와 나는 안 돼요. 당신도 저도 어머님도 모두 불행해져요. 이런 식으로는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까지 그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넌 날 떠난다는 거야? 네.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서진아, 좀 더 생각해보지 않겠니?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에요. 다음 주부터 서진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박스에 담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신혼 때 도연과 함께 꾸몄던 방, 어머니 날에 말자와 함께 만들었던 카네이션, 연말마다 세 사람이 함께 지켰던 제아의 종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불완전한 퍼즐 조각들처럼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도연이 짐을 싸고 있는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어디로 갈 건데? 언니 집에 당분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원룸이라도 구하고요. 서진아, 미안해. 서진은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난 널 사랑해.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짜로. 서진은 사랑했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말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서진아, 고생 많았어. 저도 많이 배웠어요. 고마웠어요. 원망하지는 않니?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말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좋은 며느리였어. 어머님도 좋은 시어머니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서진이 떠난 후 그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말자만 남은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허전함이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두 사람분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예전만큼 정겹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진이 만들어주던 따뜻한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이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진이한테 미안해.
서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워낙 강한 아이니까. 그해 가을, 서진은 새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진은 이런 삶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진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영과의 10년 말자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선택. 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장 오래 안아준 사람이 반드시 사랑은 아니었구나. 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집착이었고 나는 이제 벗어났어. 책장을 넘기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아 있었지만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진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너뜨려야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떠나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